한국은 중국의 문화적인 속국이었고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 북경대학교의 양 박사가 이 말을 했을 때 세미나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표정이 여기저기서 보였죠. 모두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전공했고 현재 예일대학교에서 동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42세의 주디스 코핀이에요. 저는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며 오랫동안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각국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의 것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를 놓고는 언제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문화적 자존심과 국가의 정체성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봄 상하이에서 열린 동아시아 국가들의 음식과 문화라는 국제 세미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이런 국제 세미나에 자주 참석해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나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한국의 김치, 중국의 파오차이, 일본의 츠케모노 같은 전통 발효 음식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세미나가 이런 식으로 긴장감 넘치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각국의 전통 음식과 그 문화적 기원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리였기에 저는 이곳에 큰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그 기원과 발효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양 박사의 발언은 그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원용 교수가 김치가 한국의 전통 음식이며 오랜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고유한 문화적 산물이라고 설명한 직후였습니다. 정 교수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세미나 참석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의 기원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 박사는 그 설명에 반박하며 한국의 문화 자체를 중국의 하위 문화로 규정하는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양 박사의 말이 도저히 학문적인 논쟁을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김치의 기원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전체의 문화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의 발언은 분명히 감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미나장이 조용해진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양 박사의 발언은 단순한 음식 논쟁을 넘어선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김치의 기원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것도 충분히 도발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문화를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만 설명하려는 그의 시각이었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음식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폄하하려는 그의 발언은 결코 학문적인 범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원용 교수는 그 자리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양 박사의 발언에 대응했습니다. 양 박사님, 물론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고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치는 한국의 고유한 발효 음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음식입니다. 정 교수의 말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김치가 단순히 중국의 발효 음식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 박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발효 음식의 기원 자체가 중국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김치를 발전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뿌리는 분명 중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양 박사의 발언은 이제 김치를 넘어서 한국의 전체 문화에 대한 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시각은 한국 문화를 자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마치 한국이 중국의 하위 문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발언은 세미나장에 모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도발적인 발언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동시에 이 논의가 단순히 김치의 기원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 양 박사의 발언 이후 세미나는 단순한 음식 기원 논쟁을 넘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자부심과 역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양 박사의 도발적인 발언 이후 세미나는 한순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은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논의는 단순히 김치의 기원을 넘어서
김치라는 음식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치가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생활 속에서 고유하게 발전해온 상징적 음식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프랑스에서 온 미식문화 전문가 마리 교수가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단순히 발효 채소라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생활과 역사, 그리고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된 음식입니다. 한국의 고유한 기후와 환경,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김치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학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마리 교수는 특히 김치가 한국의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온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치가 단순한 발효 과정을 넘어서 문화적 산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독일의 식품 역사학자 슈타인 교수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김치가 발효 음식이라는 점에서 유럽의 발효 식품과 흥미로운 비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발효 음식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처럼 다양한 재료와 풍미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발효 음식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과 그에 맞춘 발효 방식은 김치를 독특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슈타인 교수는 김치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한국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 속에서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서 온 역사학자인 다나카 교수도 발언에 가담했습니다. 일본에도 김치와 비슷한 발효 음식이 있지만 김치만큼 복잡한 맛과 향을 지닌 발효 음식은 없습니다. 특히 김치는 매운 양념과 발효 과정이 조화를 이루어 고유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나카 교수의 발언은 일본과 한국의 발효 음식을 비교하며 김치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김치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문화 인류학자인 존슨 교수는 김치의 세계적 인기와 확산에 주목했습니다. 오늘날 김치는 단순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함께 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그 독특한 맛과 건강 효능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존슨 교수는 김치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치의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김치에 대한 전 세계 학자들의 시각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김치가 단순히 발효 음식의 하나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음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치의 발효 과정, 재료의 선택, 그리고 한국의 기후와 환경이 어떻게 이 음식을 독특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마리 교수는 김치의 문화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치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오랜 역사와 그들의 삶이 담긴 상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치는 한국의 자연,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고유한 문화적 결과물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국의 학자들은 김치가 독창적이며 한국의 자연 환경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온 음식이라는 점에 점점 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합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의 열띤 토론이 계속되면서 김치에 대한 세계 각국 학자들의 견해는 점차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김치가 단순히 발효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산물이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마리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조금 더 심화하며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겨울철 저장 음식으로서의 김치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 음식이 한국인의 생활과 얼마나 깊이 맞물려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슈타인 교수도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치는 다양한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며 발효 과정에서 각 재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같은 재료들이 발효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효소를 발산하면서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복잡한 발효 과정을 거치는 음식은 다른 나라의 발효 음식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일본의 발효 음식 츠케모노와 김치를 비교하며 김치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츠케모노는 간단한 염장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김치는 양념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며 발효 과정을 통해 더욱 깊고 복잡한 맛을 냅니다. 이탈리아의 미식사학자인 안토니오 교수도 김치의 독창성에 대해 깊이 동의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수많은 발효 음식들이 존재하지만 김치만큼 다양한 맛을 내는 음식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자들이 김치의 우수성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세미나의 분위기는 점점 더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합의점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점점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며
김치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동안 한 사람만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양 박사였습니다. 그는 학자들이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점에 점차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김치의 한국적 기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양 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 박사는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는 다시 한번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김치에 대해 너무 한쪽 편향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치가 한국에서 발전한 음식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발효 음식은 중국이 원조입니다. 발효 채소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는 중국입니다. 한국이 김치를 발전시켰을지는 몰라도 그 뿌리는 중국에 있습니다. 양 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발언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의 발언이 주는 무거운 메시지를 곱씹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김치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중국 중심적인 시각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단순한 음식 기원 논쟁을 넘어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양 박사의 발언을 듣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학문적 관점에서 김치의 기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중국의 하위 문화로 규정하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음식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양 박사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무시하고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했습니다. 이때 서울대학교의 정원용 교수가 다시 한번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양 박사의 발언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박사님, 물론 발효 음식의 역사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음식입니다. 한국의 기후와 자연 환경에 맞춘 발효 방식 그리고 재료의 선택은 한국만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치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정 교수의 발언은 세미나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김치가 한국의 문화적 산물이며 중국에서 비롯된 발효 음식과는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교수는 김치가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저장식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발효 방식이 발전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양 박사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보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많은 문화가 중국과 유사하게 발전했습니까? 한국의 문자도 한자에서 비롯되었고 한국의 음식 문화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치는 결국 중국 발효 음식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양 박사의 발언은 점차 감정적으로 흐르며 한국의 문화 전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치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한중일의 문화적 자존심과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김치라는 단순한 음식의 기원을 넘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우열을 가리는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정원용 교수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양 박사의 발언에 맞서 김치가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음식인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양 박사님, 한국과 중국이 오랜 역사적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문화를 전적으로 중국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치는 한국의 자연과 역사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음식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 교수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제 세미나는 단순한 음식 기원 논쟁에서 벗어나 한중일, 세 나라 간의 역사적 관계와 문화적 상호작용에 대한 더 깊은 논의로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 박사의 도발적인 발언에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한국 문화를 중국의 하위 문화로 치부하려는 그의 주장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죠. 그러나 이제는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반박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김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특히 겨울철 저장 음식으로서의 김치는 한국인들의 생존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끼리의 공동체 활동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정 교수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양 박사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으며 김치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는지를 학문적으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프랑스의 마리 교수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미식 문화 전문가로서 김치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우수한 음식인지를 세계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을 넘어 그 자체로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제가 세계 각국의 발효 음식을 연구해 본 결과
김치처럼 다양한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며 발효되는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같은 재료들이 발효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김치만의 깊고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발효 방식입니다. 마리 교수는 김치의 맛과 발효 과정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 복합적인 맛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발효된 채소가 아니라 한국의 기후, 농업, 그리고 수천 년에 걸친 생활 방식이 모두 담겨 있는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의 기원이 중국일 수 있겠지만 김치는 그 자체로 한국에서만 발달할 수 있었던 독창적인 문화적 산물입니다. 마리 교수의 발언은 전 세계 미식 문화의 전문가로서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고 그녀의 설명은 양 박사의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반박이 되었습니다. 양 박사는 점점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정 교수와 마리 교수의 논리적인 반박에 더 이상 감정적인 주장을 내세울 수 없었고 세미나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양 박사의 주장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며 김치가 단순히 중국 발효 음식의 연장선이 아니라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한 음식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양 박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김치가 한국의 독창적인 음식이라는 논리는 더욱 공고해졌고 양 박사의 편협한 시각은 학자들의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설명 앞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로써 세미나는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층 깊이 있는 논의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용 교수와 마리 교수의 강력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양 박사는 자리에 앉아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약간의 당혹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모인 학자들 역시 그의 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양 박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전과 달리 차분해졌고 표정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저의 발언이 다소 감정적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한국의 김치에 대해 너무 중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세미나 참석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양 박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이어갔습니다. 정 교수님과 마리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김치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음식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발효 음식의 기원이 중국에 있을 수 있지만 김치라는 음식은 한국 고유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발전해 온 것임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양 박사의 이 말은 세미나의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김치에 대한 자신의 과도한 중국 중심적인 시각이 편협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 나라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음식이며 그 고유성과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 박사의 태도 변화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반성하며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적 상호작용과 존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고 이제는 그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 발언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양 박사는 처음에는 김치와 한국 문화를 중국의 하위 문화로 규정하려 했지만 이제는 각국의 독창성과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학자들은 양 박사의 변화를 주목하며 그의 진심 어린 태도 변화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정원용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양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양 박사님, 김치를 포함한 한국의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중의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독창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로 연구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양 박사의 사과와 반성으로 세미나는 다시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중국 중심적으로 보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의 독창성과 김치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학자들도 양 박사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와 같은 방향으로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김치를 둘러싼 논쟁은 마무리되었고 세미나는 더 큰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양 박사의 편협한 주장은 학문적 논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세미나의 마무리가 다가오자 각국의 학자들은 한층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동아시아의 상호작용과 문화적 독창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 박사의 인정과 변화는 이 세미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한중의 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치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깊은 대화로 이어졌던 과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김치의 고유성과 그 안에 담긴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며 논의한 순간은 제게 매우 큰 감동을 주었고 제 연구에 대한 방향도 새롭게 다져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김치에 담긴 한국인의 생활 방식, 그 안에 스며 있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그동안 연구와 이론으로만 이해해왔던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고 연구하기 위해 예정된 귀국 일정을 미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정원용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번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귀국 일정을 미루고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접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는 저의 결심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 교수와 함께 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김치와 그 외 전통 음식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특히 전라도 지역을 추천했습니다. 그곳은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 음식과 다양한 향토 음식이 발전해온 곳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전라도로 향할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전라도는 한국에서 음식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풍부한 농산물과 해산물을 바탕으로 한 전통 요리가 발전한 지역입니다. 특히 김치의 재료와 발효 방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라도에서의 체험은 한국 김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머물며 김치와 전통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학문적인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깊이 연결된 문화적 상징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김치가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 교수는 전라도로 떠날 준비를 하며 저에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라도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김장철이 되면 공동체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전라도의 김치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고춧가루와 젓갈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그만큼 독특한 맛을 냅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 그 안에 담긴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해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전라도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는 여정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김치를 맛보고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자연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김치가 어떻게 한국인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정서와 공동체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사명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정원용 교수와 함께 전라도로 떠난 여정은 예상보다 더 풍성한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라도는 한국에서도 음식의 깊이와 다양성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김치와 전통 음식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여정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음식 안에 깃든 한국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라남도의 목포였습니다. 목포는 한국의 남서쪽 끝에 자리한 항구 도시로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갓김치가 유명했습니다. 갓김치는 다른 지역의 김치와 달리 특유의 매운맛과 쌉싸름한 향이 나는 김치로 전라남도의 갓이라는 채소가 주재료였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갓은 풍부한 영양소와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깊고 강한 맛을 내는 갓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정 교수와 함께 목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김장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갓을 다듬고 젓갈과 고춧가루를 버무리는 손길들이 분주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는 갓김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갓김치는 다른 김치보다 발효가 빠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는 맛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해산물을 많이 먹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갓김치가 딱 어울리죠. 그녀의 말처럼 전라도의 김치는 각 지역의 특산물과 자연환경에 따라 다른 재료와 발효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포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김치가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적 산물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라남도의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해남은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농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배추김치가 주로 만들어지는데 해남에서 생산되는 배추는 다른 지역보다 단맛이 강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었습니다. 해남의 한 농가에서 만난 할머니는 배추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김장철마다 가족들과 함께 수십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와 양념을 넣어 김치를 담근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김치라는 게 단순한 반찬이 아니지요. 그 안에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가족을 위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김장을 할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담그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할머니의 말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삶과 깊이 연관된 음식이었고 그 안에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남에서의 배추김치 체험은 그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그들이 나누는 정과 따뜻함이 김치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김치가 단순히 먹는 음식을 넘어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와 저는 전주로 이동했습니다. 전주는 전통적인 한식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도시로 전주 비빔밥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저는 묵은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묵은지는 오래 숙성된 김치로 발효가 오래된 만큼 그 맛이 깊고 풍부합니다. 전주의 한식당에서 맛본 묵은지는 신맛과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그 맛은 단순히 발효된 음식 이상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전주의 전통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저는 이 도시가 어떻게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음식들은 그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미학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한식 전체가 한국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라는 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라도 지역을 여행하며 경험한 김치와 한국의 전통 음식들은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정서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치라는 음식이 각 지역의 환경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김치가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김치와 한국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의 깊이 있는 음식 문화 체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김치는 그저 하나의 발효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역사, 그리고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상징적인 문화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독특한 김치와 전통 음식들은 그 지역의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며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 속에는 그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 자연과의 공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정원용 교수와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번 여정을 통해 김치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풍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전 세계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정 교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한 미식의 경지를 넘어서 삶과 공동체, 자연과의 공존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한식 전반이 그렇죠. 당신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에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음식은 문화의 중요한 창구이자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삶의 철학과 자연에 대한 존경,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지만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도 커졌습니다. 김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음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전통과 철학,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치가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다양한 학술 자료를 수집하고 전통적인 김치 담그기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 강의와 저널을 통해 한국의 음식을 더욱 깊이 있게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이 여정은 단순한 연구의 연장이 아니라 저에게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릴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치와 한국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일대학교 강의실에서 첫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 학생들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경험을 학술 저널에도 적극적으로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대중들에게도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음식 축제와 문화 행사에서 김치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다음 연구 주제로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처럼 한국의 전통 의복에도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한국인의 미적 감각과 그들의 철학을 반영한 중요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저는 한복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미학과 가치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한복이 어떻게 재조명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복 연구는 또 다른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한국인의 생활과 역사에 깊이 연결되어 있듯이 한복도 한국인의 미의식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전통 의복이 가진 문화적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의복 문화가 어떻게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전통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탐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김치와 한국 음식 문화를 넘어 한복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의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체성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며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김치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며 동시에 한복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한국인의 삶과 철학을 세계 무대에서 조명하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릴 것입니다. 이로써 김치에서 시작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제 한복과 같은 다른 문화적 유산으로 확대되었고, 저는 그 여정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